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지민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짧은 침묵 괜찮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가 잠깐 끊기면 괜히 불안해지고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순간, 그 침묵이 어색해서 나도 모르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나. 조용해지는 순간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공기를 채워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말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저의 성격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게 저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 수 있는 친화력,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게 제 장점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 MBTI는 ISFP예요. I 성향의 사람들과 잘 맞고 개인적으로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무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충전이 됩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내가 불편한 걸 억지로 편한 척하지 않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를 모르면 계속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기에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무너져 허탈함을 느끼게 되죠. 자신의 MBTI는 이성향이라고 하면서 말을 정말 많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잠깐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면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본인도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이성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침묵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느껴졌어요.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라인 이웃을 만나면 잠시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고 말을 건넨다든지, 누군가와 있을 때도 말을 하지 않는 순간은 어색하게 느껴져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나. 그건 침묵이 불안했던 거였어요. 그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방어였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친밀하게 느껴지고, 친밀하면 안전하다라고 무의식 속에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말이 없으면 불안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침묵 속에서 상대가 나를 판단할 것 같아 전전긍긍하면서. 사실 제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싫어할 것 같은, 나를 미워할 것 같은 두려움. 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1대1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둘이 있을 땐 공감 잘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둘이 있을 때면 저는 항상 제3의 누군가 이야기를 하게 되곤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 또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회피하고 있었던 거고요. 혹시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면 맞장구를 쳤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냈죠. 보통 이런 대화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그 사람과 나를 더 친밀하게 만들고 싶었던 저의 무의식적인 기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사람들과 친밀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친밀해지려는 이 무의식적 패턴 또한 근간은 나의 욕심이었지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미움받기 싫은 두려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감각, 무엇이든 적정한 거리가 건강한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은 거고요. 말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뭐라도 해야 편한 그 감각, 그건 불안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에서 오는 내면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설령 칭찬이라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되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칭찬도 때로는 돌아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칭찬도 일종의 판단이기에 어떤 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말과 판단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배워갑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체험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적장애 2급인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장애인 공동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설의 보호자 운영위원회를 맡아 분기에 4번 참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지역봉사자로 오시는 한 어르신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모임에 나오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그러다 모임이 끝나면 달력 만드는데 보태라고 수녀님께 조용히 봉투를 내미신다든지 그럴 때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침묵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거든요. 말 수 없이 앉아만 계셔도 품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요. 살아가면서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내가 행해왔던 패턴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면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올라옵니다. 알아차렸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살아온 패턴과 반응 방식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안 됐네. 또 똑같이 굴었네. 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고요. 그런 너여도 괜찮다고. 잘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고 사회생활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 모든 게 성장의 과정이라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외부에 보여지기 위한 방어로 나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어떨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무엇을 먹을 때,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확장하며 나아가는 존재예요. 어제의 부족했던 나를 안아주고 받아주면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는 그걸 느끼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반대급부로 경험함으로써 상반됨에 대해 깨우치고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알고 닮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괜찮아. 너는 말하지 않아도 침묵해도 사랑스러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그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기로 한 번 더 알아차리고 다짐하기. 그렇게 할수록
나 자신에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